새벽조교의 힘 이정원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려운 경우와 강력한 힘을 보태드리겠습니다. 이기는 경마 이정원과 함께 하십시오. 배팅에서 중요한 건 결단력이죠. 내가 본 말을 최종적으로 선택을 해서 결단력 있게 배팅을 하느냐입니다. 이 결단력이 부족하면 남는 건 후회밖에 없죠. 그런데 이 결단력보다 더 선행돼야 할 게 판단력입니다. 근데 이 판단력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또 관건이죠. 그러한 판단력을 김태민이 키워드리겠습니다. 팬 여러분들은 김태민의 판단력을 믿으시고 최종적으로 결단만 내리시면 됩니다. 말을 하는 예상가 김태민을 믿고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전해전쟁의 이정원입니다. 10월 18일 금요경마입니다. 지난주에 예측을 해드린 대로 장세한 조교사가 300승 달성에 성공을 했습니다. 금요일 11경주 영광의 시크릿으로 9소를 벗어나면서 고대하던 300승을 달성을 했는데 축하를 또 드려야죠. 경사니까 축하를 드려야 되고 앞으로 또 400승, 500승까지 분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좀 이제 좋은 말들도 많이 배출을 해내는 17조가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배당으로 좀 들어오는 경우도 많은데 그런 건 좀 이제 좀 자제 좀 해주시고요. 인기만 위주로 좀 많이 들어오게끔. 그리고 또 이제 안 좋은 소식이 있어요. 참 진짜 이 리차드와 요하니스가 내년 3월까지 5개월 연장을 했습니다. 얘네들은 이제 가야 되는 애들인데 이게 참 서울의 마누엘 같은 애 아니겠습니까? 내년 3월까지 또 봐야 돼요. 중요한 거는 얘네들을 또 이제 되는 말들을 이제 조교사들이 이제 태워주니까 그게 문제예요. 얘네들은 10번 태워주면은요 5번도 못 와요. 빼고 살 때가 더 좋다니까요, 얘네들은. 근데 또 이제 배당 괜찮고 이런 말들 탔을 때가 이제 또 문제입니다. 내년 3월까지. 프랑스와도 참 잘못된 애인데 빨리 다실바가 와야지 참 걱정이에요, 진짜로. 그나마 미꾸떼를 용병 다실바, 또 조인공 기수인데 참 아직 부상 때문에 경주로에 돌아오질 못하고 있어서 너무나 좀 안타깝습니다. 진짜 좀 빨리 좀 회복해가지고 좀 경주로로 돌아왔으면 좋겠고요. 이번 주가 이제 그 3주차인데 이 만들어진 복병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직전까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은 이번에는 좀 이제 걸음들이 이제 완성도가 올라오면서 많은 변화들을 좀 보이고 있는 그런 복병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이제 복병들이 불안한 인기마가 있는 경주에 적재적소 잘 배치가 돼 있어요. 아마도 이번 금요일은 대끼리가 몇 번 들어올지 한 번도 안 들어올 수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대끼리가 아예 안 들어오고 중고배당들이 그냥 시작부터 나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만큼 혼전 편성이 많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김태민 위원의 메인 승부 제주 3경주 그리고 부산 10경주에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정원은 제주 7경주 그리고 부산 9경주를 메인 승부로 제주 현재 이영찬 위원 지난주 금요일과 토요일 양일간 메인 승부 퍼펙트 적중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주에 좀 실패했던 거를 완벽하게 복구를 또 했고 제주 또 그 도지사배 오픈 한라마 경주 또 그것도 한 방으로 또 잡아냈어요. 제가 또 현장에 있어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이영찬 위원의 적중과 그다음에 환수 아주 좋았습니다. 코리아 레이스를 가서 보시면 메인 그 화면에
이 사진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난주 제주 1등 예상가입니다. 이번 주도 준비 많이 했으니까 여러와 같은 성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부산 일경주입니다. 1000m 국산 6등급 2세마 모두 11두가 출전을 합니다. 자, 1번 대망의 길이 1번 게이트까지 받는 순간에 뭐 게임은 끝났죠. 설마 여기서 못 들어오겠습니까? 물론 여기서 못 들어오겠습니까 해서 못 오는 게 또 이제 24조고 6강인데 그래도 이게요. GC 트로피 특별 경주에서 세이브 더 월드하고 대끼리 팔렸단 말이에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데뷔전 뛰고 휴양 갔다가 연습 주행을 이제 치렀는데 이게 뭐 휴양도 아니죠. 약간 뭐 좀 외부 휴양이라고 봐야 될까요? 7월 달에 데뷔전이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연습 주행을 했는데 연습 주행을 통했을 때 걸음이 좋아지기는 했어요. 근데 아무리 GC 트로피 경주가 세이브 더 월드를 빼고 나머지 개판이라고 해도 대망의 길이 초구 대끼리부터 마감까지 대끼리 팔렸다는 건 솔직히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근데 곧잘 뛰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못 오지 않습니까? 해피피버가 들어오고. 근데 뭐 큰 배당은 아니었지만 뭐 세이브 더 월드를 놓고 어떻게 큰 배당을 노리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대망의 길이 개바람 물어주고 깨졌기 때문에 나름 알찬 배당을 챙겨 먹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인정을 해야죠. 이유가 있으니까 이만큼 팔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만큼 뛰었고요. 세이브 더 월드가 있는데 선행을 나갈 정도예요. 엄청나게 빠른 거죠. 그럼 1번 게이트에서 오늘은 단독 선행입니다. 3군 마필 썬더레인과 경합식 걸음도 아주 좋았어요. 1번 대망의 길은 인정. 개늪발 또 뭐 착지불량 꼬꾸라지지만 않으면 이건 그냥 온다라고 봐야 되겠고, 지금 싹수 있는 신예들이 많은데 이게 참 대망의 길을 만나가지고 좀 아쉽겠네요. 아마 대망의 길은 못 이길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을 할 거예요. 뭐 2번 톱오브 챌린저, 또 여기에 뭐 9번 제마 투지, 5번 판타스틱 위너, 7번 톱베스트, 뭐 이런 마필들이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 그 중에서 가장 좀 눈에 들어오는 게 2번 톱오브 챌린저입니다. 지금 위험면 기수가 11번 버닝스타, 그리고 버닝스타 하나인가요? 하나네. 이건 좀 다른 기수네. 저기 울트라 피닉스 4번. 이렇게 이제 주행 심사를 받았는데 정작 이 2번 톱오브 챌린저에 올라와 있습니다. 올드 패션드의 자마 싹수가 있죠. 올해 2세마의 지금 판도는 서울은 최강팀, 부산은 세이브 더 월드인데 최강팀이 올드 패션드의 대표 주자예요. 내년에도 아마 그 상간마 경주에서 엄청나게 뛸 것 같습니다. 솔직히 세이브 더 월드보다는 최강팀이 더 세요. 더 센데 어쨌든 올드 패션드의 자마들의 활약이 대단할 거라고 올 초부터 이정원이가 엄청나게 떠들지 않았습니까? 2세마 나올 때부터. 지금 톱오브 챌린저도 그런데 기존의 1군 마스터윈, 배다리 보배 이런 마필들하고 주행 심사를 치렀어요. 그러면서 잡고 가는데 말이 막 끌고 가더라고요. 그거를 제어를 하고 뒤에서 일부러 모래도 좀 맞춰봤어요. 김혜성 기수가. 적응도 괜찮았습니다. 더선 오브가 타고 병합도 잘했고 뭐 그 정도 준비 상태라면은 대망의 길에 견주어서 밀릴 게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1번, 2번 유력하고요. 5번 판타스 위너, 7번 톱베스트는 좀 검증을 해봐야겠고 9번 제마투지가 좋아요. 이 말은 채찍발이 잘 받아요. 그리고 주행 자세가 낮게 깔리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스피드가 좋은 파라다이스 킹과 경합 시에도 스피드가 전혀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렇게 채찍발 맞고 올라오는 말들 데뷔전에서 분명히 더 뜁니다. 그래서 1번 대망의 길을 필두로 2번 톱오브 챌린저 그리고 9번 제마투지 이 두 피를 후차권에서 주목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산 이경주입니다. 1000m 국산 6등급
모두 12두가 출전을 합니다. 이번 주에 이제 경상남도 지사배가 있어갖고 이제 서울에서 7두가 원정을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이제 기수들이 많이 빠졌는데, 아무래도 이제 김용건 기수가 부산에서 이제 오랫동안 활약을 했었다 보니까 그래도 부산 내려가면은 김용근에게 될 만한 말들을 좀 줍니다. 이마방 저마방에서. 이번 주도 마찬가지인데 1번 보령질주는 1000m 1번 게이트까지 받았는데 김용근의 안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선행이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8번 비욘드가 워낙 빠른 말이기 때문에 근데 1위 나가고 8위 뭐 또 따라갈 수도 있어요. 8은 지난번에 최시대 기수가 3코너 지점에서 이 안장이 돌아가는 바람에 낙마 사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다행히 별 탈 없이 이 마지막 경주까지 다 기승을 했는데 빈말로 1등 왔어요. 3코너에 기수 낙마하고. 그러니까 이게 안 떨어졌으면은 BK 빅터가 못 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먹었죠. 에코손에 비욘드 한 방으로 때렸으니까. 1경주부터 재수가 없었어요, 이때. 근데 비욘드는 약간 휘황마긴 하지만 재심도 좋고 준비도 잘했다. 그리고 이제 그 경주에서 가장 빠른 말은 비욘드라고 말씀드렸는데 따라가서도 그만큼 뛴 거거든요. 그럼 얘는 이제 휴양 가서 좋아진 거예요. 페르디도 로켓과 병합도 잘했고 위험명 안장이고 일단 비욘드가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 비욘드의 그 전개 여부에 따라서 보령질주가 이제 어떻게 되냐가 문제인데 어쨌든 1000m 1번 게이트니까는 더군다나 김용근까지 태웠으니까 뭐 안 볼 수는 없죠. 지금 편성이 너무 약해요. 그래서 이제 8번 1번 인기 2강인데 눈여겨보셔야겠고 안 볼 수가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5번 레인보우 파크가 지난번에 이제 늑발을 하고 그냥 따라가다 끝나고 말았는데 이 말은 이제 뒤에 있는 말이 아니에요. 선입이 될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제 좀 초반에 붙어만 준다면은 기대치를 이제 가져볼 수 있는 이제 마필이고 그 다음에 이제 7번 월드 투데이 이 3세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연령 오픈 경주에 나올 수밖에 없는데 주행심사 걸음이 괜찮아요. 그리고 자이언츠 비즈 외산 4군 마필과 이 경합시에도 걸음이 괜찮았기 때문에 뭐 19조 또 10마 준비 잘 되면은 입상률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7번 월드 투데이까지 눈여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3경주입니다. 1300 국산 6등급 모두 11두가 출전을 합니다. 자, 유일한 2세 마필이죠. 11번 한센 플래시가 많은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정도로 진짜 개뿔 없는 편성이거든요. 그러면 한센 플래시가 뭐 능력이 좋은 말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사실. 여기서보다도 할 말이 없습니다. 뭐 지난번에 육성마 특별경주 나가서 바닥 쓰는 거 뭐 있습니까? 근데 이제 그 전경주를 보면은 늑발을 하고 무리하게 앞에 붙이기 위해서 막 추진을 한단 말이죠. 밀고 때리고. 보편적으로 그러면 말들이 퍼져야 되는데 얘는 꾸준하게 지걸음대로 뛰더라고요. 마지막까지. 그런 거를 봤을 때 이 정도 편성에서는 될 수 있다 이거지 얘가 무조건 온다 이거는 아닙니다. 어찌됐건 한센 플래시는 좀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맨 오브 더 필드하고 경합시에도 걸음이 괜찮았습니다. 아직 실전에서 보여준 건 개뿔 없지만요. 6번 드림체이서예요. 드림체이서. 빠른 말 없는 편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행이죠. 선행. 직전에 출발이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이제 안쪽에 뭐 아모르 파티라든지 이런 말들에 밀려서 선행을 갈 수가 없었는데 그 전보다는 분명히 출발이 좋아졌고 조교 내용도 좋아졌기 때문에 6번 드림체이서의 단독 선행 버티기 이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6번 드림체이서를 눈여겨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34전 동안
달랑 3착 두 번은 1번 넵튠이 지난번에 3착 왔다고 해가지고 이게 꼴에 팔립니다. 예, 이런 거 뭐 쳐다보지 마시고요. 어쩌다 한번 3착 온 거지 얘가 뭐 능력으로 왔겠습니까? 예? 이런 거 들어온다고 해도 이거 건드리면 안 돼요. 이런 말들은 100% 얘네들은 그냥 이 바닥으로 또 곤두박질 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6번 드림 체이서와 11번 한센 플래시 이 두 마피를 난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자, 4경주입니다. 1300 국산 6등급 모두 12두가 출전을 합니다. 자, 전반부에 배당을 노릴 수 있는 경주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경주가 이번 4경주입니다. 될 만한 말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월등한 능력만은 없습니다. 자, 이정원이 지난번에 놓고 때렸던 말을 또 한 번 놓고 때릴 겁니다. 이 변화의 그런 움직임을 보여놨기 때문에 팔릴 겁니다. 좀 팔리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될 만한 말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팔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배당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말을 또 이 붙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20배 언저리는 무조건 나옵니다. 우리가 한 방 때릴 막건이요. 그 정도로 이제 후차권 내서 붙이는 말은 더 안 팔립니다. 더 안 팔려요. 말씀드렸지만 기본마들 아니겠습니까 다? 아직 지금 뭐 능력이 다 나오지 않은 말들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어떤 변수가 나올지 모릅니다. 아무튼 지난번에 분명히 되는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모자랐어요. 근데 이번에 확실하게 좋아졌고 말씀드린 대로 20배 언저리에 이 배당 한 방으로 때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4경주를 제가 이제 배당 승부를 준비했는데 여기서 제대로 좀 먹어놓고 뒤에 이제 준메인 메인 승부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4경주입니다. 900m 제주마 5등급 모두 10필이 출전을 합니다. 자, 압도적 인기 1위가 보이죠? 9번 초시대. 여러분들 잘 아시는 태왕별, 철옹성, 절대적의 형제마. 바로 위로는 지난주 도지사회 클래식을 뛰었던 수사대가 있죠. 수사대가. 이제 11월 달에 브리더스컵에 이제 출전을 할 마필이죠. 이제 뭐 초시대를 비롯해가지고 아주 쟁쟁한 2세마들이 올해도 많습니다. 아직 오라스타가 데뷔를 좀 안 하고 있는데 걔는 이제 뭐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무려 5억짜리예요. 백호평정의 동생 해도 있고 또 이번 주 1000m로 거리 늘려 나오는 미래 황제 이런 말들 많아요. 일단 초시대가 주행심사 06초대를 뛰었고 또 데뷔전도 6초대 직전에는 05초대 갈수록 지금 좋아지고 있죠. 오늘 뭐 900으로 거리가 늘었어도 이건 그냥 옵니다. 이건 그냥 와요. 사이즈가 틀려요 여기서는. 그래서 9번 초시대는 오늘 제주와 부산을 통틀어서 가장 확실한 초강력 대가리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에 뭘 붙이냐 1번 금빛 영광 이거 서비스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 제1공주 7번 특기생 이런 말들이 팔릴 텐데 제1공주는 지난주에 요거 머리싸움 하다가 코로 깨졌습니다. 그래서 아주 억울해 하시던 분이 이제 한 분 계신데 또 그 덕에 또 재수 좋게 맞춘 사람도 있어요. 뭐 경마가 다 쇠법 아니겠습니까? 맞아주는 거죠. 뭐 맞추는 것보다 맞아주는 게 더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왜 금빛 영광을 붙이냐? 지난번에 생각지 않았던 공백이 생겼어요.
9월 27일 날 출발 제외가 됐습니다. 김경훈 기수가 장화를 갈아 신고 나오는 바람에 이거는 이제 그 후검량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해서 아예 그 출전 제외를 시킨 건데 오해의 소지를 받기 전에 뭐 제외시킨 거 나쁘지는 않습니다. 자, 어쨌든 공백이 생겼어요. 그런데다가 직전에 체중이 무려 12kg가 불어나와서 무거웠습니다. 무거웠어요. 정상이 아니었죠. 정상이 아니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안 타더라 이거예요. 이번에 빡빡 갈았습니다. 체중 안 빠져도 돼요. 안 빠져도 돼요. 빡빡 갈았으니까. 뭐 빠져도 상관없고요. 아무튼 1번 게이트의 전개 상황도 너무 좋아요. 이거는 출발 고 하면은 9번, 1번이 앞에 가 있고 거의 이렇게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강대갈이 나와 있는데 뭐 받치고 자시고가 뭐 있습니까? 삼복승 이런 거는 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말대로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9번, 1번 요거는 서비스입니다. 부산 오경주입니다. 1800 국산 3등급 모두 10필이 출전을 합니다. 이제 9번 이기다가 배터리가 좀 다 됐죠. 이게 초반에 이제 유학파라고 해가지고 계속 이기다를 이제 놓고 샀었는데, 이제 직전부터 이제 좀 내리막을 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번에는 1800이에요. 4월달 1800 장거리 첫 도전할 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짧은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굉장히 위험하다. 1800에서는. 그냥 자빠졌죠. 이번에 다시 1800이에요. 조교빨도 크게 좋아진 게 없어요. 자, 이기다는 이번에도 불안합니다. 10번 BK 갬블이 레이팅 65점 3착 승급에 걸려있는데 부담 중량이 55. 이 정도는 커버가 돼요. 이제 외곽이라는 게 문제인데 직전처럼 선행만 나가준다면 바로 그냥 2군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2번 무적 베테랑은 직전에 이제 승급전이고 1800 장거리 처음인데도 많은 인기를 모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전 경주에 워낙 걸음이 많이 남았고 1번 게이트에서 전개가 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외곽 돌면서도 끝걸음의 여력이 있었거든요. 그 정도면 저도 더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추천을 드렸는데 야, 이게 11번 게이트 맞으니까 자리가 안 나오네. 그래서 중반 무빙을 뜨려고 그랬더니 강시에 같이 뛰었던 파워윈디와 경주의 두레박이 넘겨주질 않아요. 넘겨주지 않은 거야. 이게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얘만 고로시를 당해가지고 그냥 갈 수밖에 없는 거였죠. 완전히 뭐 전개로 그냥 빠그라지고 말았어요. 근데 오늘은 안쪽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직전보다는 효율적으로 경주 운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당연히 다시 한번 보셔야겠고, 1번 알파러너도 참 부진이 오래 가다가 최근에 다시 조격발이 먹히면서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번, 2번, 1번 최근에 좀 좋은 추세를 보이고 있는 3두의 마피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제주 오경주입니다. 900m 제주마 4등급 모두 10필이 출전을 합니다. 제주 준메인 배당 승부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제주 메인 승부가 7경주에 이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중계경주 마지막 7경주를 메인 승부로 준비를 했고요. 이번 5경주가 혼전입니다. 당연히 두 자릿수 배당 이상을 노리고 들어가는 이제 승부가 되겠는데, 전부 못 믿는 말들이죠. 기복마들. 뭐 직전에 각시바이가 들어왔다고 해가지고 또 온다는 보장도 없고, 뭐 4번 강남대가도 마찬가지입니다. 7번 우승스타는 굉장히 이번에 위험한 상황에 처해져 있고요. 인기마들 못 믿습니다. 당연히 기본 배당이 두 자릿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거의 10배 언저리 이상 아마 움직일 거예요. 우리는 그 이상의 배당까지 노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이 복수를 해야 되는 노림수 한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말이 이런 부실한 인기마들 덕분에 덜 팔립니다. 모르죠. 좀 뭐 당일날 그냥 현장에서 엄청난 개바람이 분다면은 뭐 제가 할 말이 없는데, 그러기에는 조금 이 보여놓은 게 미약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근데 뭐 몰라요. 제주는 뭐 진짜 생각도 안 했던 그런 개바람들이 많이 부니까요. 아무튼 무조건 먹을 게 있습니다. 예. 이건 뭐가 대끼리가 될지도 몰라요. 대끼리를 먹어도 돈이 되고요. 그래서 중배당은 뭐 기본이고요. 고배당까지 노리고 들어가는 준메인 승부가 되겠습니다. 부산 육경주입니다. 1000m 국산 5등급 모두 11두가 출전을 합니다. 자, 이번 육경주는 이제 부산 준메인 A급 배당 승부인데, 여기는 인기마 한두를 완전히 작사를 내고 들어갑니다. 불안한 걸 알면서도 막건 많이 팔려요. 하물며 예상하는 입장에서도 받치기라도 부를걸요. 그런 인기마예요.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면은 역시 안 되는 거였는데, 이런 하소연을 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애시당초 그런 후회를 하지 말아야죠. 안 사면 되니까요. 안 사면 됩니다. 그래서 그 거품 인기마를 꺾고 들어가는 승부인데, 여기는요 될 만한 말들 많아요. 이 1000m 최단거리 작정하고 나온 말들이 지금 태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될 만한 말이 많다는 거예요. 뭐 그까지 인기마 하나 그냥 묻어버리는 거 우습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거품 인기마, 가도 안 될 인기마 한두를 완전히 정리를 하면서 당연히 두 자릿수 배당 이상, 중배당 이상의 고배당까지 노리고 들어갑니다. 부산 7경주입니다. 1300 국산 5등급 모두 12두가 출전을 합니다. 지금 이제 이세마가 2번 에코선, 지금 출전마 중에서 유일하게 이제 2세마들이죠. 그래서 대부분 다 3세마들이에요. 이제 힘이 붙고 있는 3세마들이라 이 틈에서 2300 늘어난 거리 과연 어떤 적응력을 보여줄지도 궁금합니다. 이번 에코선을 놓고 들어가기에는 위험 부담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페르디도 로켓이 이제 안장을 바꿔놨기 때문에 많이 팔릴 텐데, 이게 불안하죠. 불안한 인기마예요. 1300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7월 26일 날 과인기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대끼리 팔릴 때. 앞에 가서 그냥 퍼지지 않습니까? 5월 31일 1300 입상이 실력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별거 없어요, 지금까지는. 1300 반반입니다. 반도 아니에요. 50%도 안 될 것 같아요. 부정적으로 봅니다. 부정적으로 보면서 6번 레거시가 승급전 좀 휘황 공백을 갖고 나오지만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고, 뭐 초반이 괜찮은 말들이 좀 몇 두가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뭐 특출나게 빠른 말은 없어요. 그런 점에서 6번 레거시가 맘만 먹으면 여기서는 뭐 선행도 까고 나갈 수 있습니다. 전개 상황도 나쁘지 않다는 거고, 11번 후세제왕이 승급전이지만 일단 눈여겨보셔야 되는 게, 뭐 걸음발도 지금 뭐 좋고, 직전에 달라진 게 하나 있죠? 모래 적응력. 예전 같으면 안쪽에서 얘가 못 따라가요. 근데 지난번에는 차분하게 잘 따라가잖아요. 이게 바뀐 거예요. 이게 바뀐 거예요. 뜰 말이에요, 얘는 더. 이제 뛰기 시작한다는 거죠. 자, 원더풀 스파 5군 마필과 경합 시에도 아주 좋았습니다. 이제 뜰 말이에요.
분명히 더 있는 말입니다. 자, 11번 후세 제왕도 반드시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제주 7경주입니다. 1000m 제주마 3등급 모두 10필이 출전을 합니다. 제주 하이라이트 메인 승부로 준비를 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지난주는 제주 도지사배로 인해서 이정원이 제주 현지 예시장으로 내려갔습니다. 현지 예시장에서 생중계를 제가 해드렸는데 절반의 성공. 금요일 날은 기대했던 만큼의 결과를 만들어내지를 못해서 너무나 송구했고요. 토요일 날은 도지사배 클래식 100호 평정을 놓고 메인 승부를 잡아드리면서 적중도 뭐 괜찮게 나와 줬습니다. 금사자의 또 그런 휴양마 예시장 상태를 보고 또 중배당을 잡아드렸고요. 자, 이경주는요, 뭐 다 아실 거예요. 복승률 100% 4번 충무공이 이번에도 압도적 인기 1위입니다. 지난번까지는 인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자빠질 수도 있어요. 깨질 수 있다는 거예요. 가서 깨질 수 있다는 겁니다. 뭐 안 가진 않겠죠, 당연히 충무공이. 이 한락궁이의 자마로 혈통 기대치도 있는 말인데 또 복승률 100%고 또 마방 기대주로 또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가고 안 가고는 없어요. 가서 되냐 안 되냐 이건데 직전까지는 제가 인정을 했습니다만 이제부터는 상황이 틀려요. 상황이 틀립니다. 이제 힘든 여정을 해야 돼요. 그동안 뛰었던 상대들하고는 다릅니다. 이제 계속 올라가면서. 이번 경주 보십시오. 뭐 충무공만 잘 나갑니까? 잘 나가는 말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전개의 변수까지도 감안을 하고 배당을 노려야 됩니다. 자, 인기 1위 4번 충무공을 놓고 들어가는 메인 승부가 아닙니다. 자, 충무공이 자빠지는 고배당까지 노리고 들어갑니다. 부산 8경주입니다. 1200 국산 4등급 모두 11두가 출전을 합니다. 자, 서두에서 이제 김용근 기수가 부산에 내려가면 그래도 이마방 저마방에서 될 만한 말들을 이제 태워준다라고 말씀드렸죠. 부산에서 오랫동안 또 활약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번 주도 이제 경상남도지사배 때문에 서울에서 7명의 기수가 내려갔는데 하물며 박태종 기수도 아무 말도 못해요. 그냥 일요일날 대상경주 내려갔던 커버걸 저스티스 그거 한 마리 탑니다. 근데 유일하게 또 이제 김용곤 기수만 또 될 만한 말들을 좀 몇 마리 줬어요. 그 중에 한두가 그러니까 입상이 거의 유력하다고 보는 게 바로 1번 해피게이트. 직전보다 전개 여건이 더 좋아요. 1번 게이트죠. 거리 줄었죠. 직전에 출발이 굉장히 빨랐는데 외곽이니까 어쩔 수 없이 뒤따라갔는데 오늘은 1번 게이트에서 뭐 맘먹으면 앞에도 갈 수 있고 뭐 선행이 좀 무리가 된다 그러면 뭐 최적이에요. 최적 안쪽에서.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11번 파워터치는 깨질 확률이 높은데 해피게이트는 이건 뭐 그냥 온다라고 봅니다. 자, 파워터치는 11번 최외곽에 부담 중량 57까지 올라갔어요. 물론 직전에 선입으로 근성을 보였지만 오늘은 그게 쉽습니까? 일단 선행은 4번 오션 그레이가 나갑니다. 자, 안쪽에 1번이 붙습니다. 여기 또 앞에 갈 말이 뭐 있나요? 6번 스위트 메모리도 있죠? 8번 용현도 있어요. 57 달고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지난번과 같은 그런 전개가 안 나옵니다. 말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부중 높고 등허리 무겁고 전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런 여건이라 파워터치가 불안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오션 그레이도 사실 반반입니다. 1200에서 승급점 뭐 선행은 나가고 등짝도 가벼워져서 이제 버틸 확률도 있는데 어쨌든 상대들이 만만치 않아졌기 때문에 무너질 확률도 있어요. 어쨌든 선행은 무조건 갑니다. 무조건 가고 3번 부산볼트가 지난번 바닥에서 추입으로 올라오는데 끝걸음 여력이 더 있었습니다. 이건 자력 추입이거든요. 이번에 차지 파워와 경합식 걸음도 좋아요.
앞선 빠그라질 수 있습니다. 뒤에서 또 올 수 있어요. 부산볼트. 여기에 지난번 너무 힘을 썼던, 초반에 힘을 썼던 10번 레이첼. 이거 최은경이 타면요, 뒤에서 옵니다. 절대 안 붙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최은경이 갖다가 뒤에서 참는 게 더 무섭죠. 그래서 10번 레이첼까지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부산 구경주입니다. 1600 혼합 4등급 모두 10필이 출전을 합니다. 자, 금요경마 하이라이트 메인 A급 승부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배당이 좋을 때 무조건 노려야 되는 노림수들이 몇 두가 보입니다. 그런 반면 배당만 올려줄 불안한 인기마, 개 거품 인기마도 보입니다. 그냥 뭐 이게 배당이 없고 뭐 인기마로 팔리니까 빼는 게 아니에요. 왜 안 되는지의 정확한 이유들을 가지고 있는 인기마들의 정리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번 조교빠를 감안하면 이거 또 무조건 노려야 될 또 노림수 마필이 준비가 돼 있는데 뭐 아주 뭐 때려 먹기 참 좋게 이 경주가 짜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판때기는 우리가 놓칠 수 없죠. 무조건 항구를 수 있는 판때기로 지금 짜여져 있기 때문에 이런 거 놓칠 수 없어요. 확실한 그 승리의 쐐기를 이번 하이라이트 승부에서 아주 뭐 제대로 때려 박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스트 11경주입니다. 1401등급 모두 10필이 출전을 합니다. 레이팅만 놓고 보면은 2번 에이스코리아와 4번 돌아온 표경선입니다. 근데 2번 이제 에이스코리아는 인정하셔도 될 것 같아요. 워낙 좋아요. 지난주 킹 오브 글로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 경주 1800에서 선행 나갔다 넘겨주고 다시 대가리 왔죠? 에이스코리아가 조교빨이 더 좋아요. 거리도 1400. 선행 가능성도 아주 높고. 그래서 2번은 인정. 근데 4번 돌아온 포경선이 문제예요. 레이팅이 높다 보니까 항상 이제 그 대상 경주, 뭐 별정 마령이니까 대상 경주만 골라 나갔는데 이렇게 일반 경주에 나오면 59, 60을 달고 뛰어야 돼요. 그러면 돌아온 포경선이 예전 같냐? 예전 같지가 않아요. 고질적으로 다리 상태가 좀 약하거든요. 이번에도 그렇습니다. 크게 좋아진 거 없어요. 여기서 입상을 한다면 그냥 사이즈로 오는 건데 59 달고 1400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지금 9번 하이섹시 51, 뭐 3번 무적영웅도 51, 뭐 무적영웅은 승급전이라는 뭐 승급전이니까 조금 약하게 보는데 그래도 몰라요. 더 있는 말이니까. 그렇죠? 여기에 또 최근에 완전히 말이 바뀐 이 10번 위대한 비상도 52 이런 말들이 있기 때문에 돌포가 불안하다는 겁니다. 일단 하이섹시를 좀 좋게 보고요. 승급전 치르는 감량 좋은 말들 이런 마필들까지 그 틈새를 노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금요일 준비한 예상은 여기까지고요. 이번 주에 서울은 분할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지난주에 비해서 좀 말들이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한 4-5경주가 분할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뭐 분할된다고 해가지고 저배당만 들어오는 거는 아닌 거 우리 뭐 팬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마무리 조교까지 잘 확인한 이후에 토요 방송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